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진행마크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 요새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는 탭 애브리게이션 그 스위치를 알사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이정호 부장님을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뭐 첫 번째가 아니시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아, 그렇진 네.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네. 자, 먼저 요즘 제가 아까 선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는 좀 복잡해진 건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한번 그래도 부장님 관점에서 네. 이제 모니터링이나 어떤 가시성의 관점에서 네. 네트워크를 한번 옛날하고 올해 지금을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네. 제가 탭 애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흔히들 그냥 스위치라고 말씀하시지만 탭 네. 애그리게이션 스위치는 사실 스위치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스위치. 음.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네. 컴퓨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거, 컴퓨터 네트워크, 아니, 매니지먼트를 위한 뭐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네. 그리고 스토리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분류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탭 애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모니터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따로 구축해가지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네. 이런 추세가 많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뭔가 체계화시킨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통신 프로토콜 해가지고 통신 막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 모니터링이라는 그것을 프로세스화 시키고 네. 체계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크라는 거에 들어간 것 같네요. 예, 여기서 말씀드린 스위치도 사실 스위치지만 그 우리가 그 IP 통신하는 네. 이런 스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외관은 스위치로 보이지만 네. 탭 애그리게이션 스위치는 엄연히 이제 어, 다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부장님 관점에서 뭐 다들 네트워크 복잡해서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포인트에서 좀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이렇게 그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서버 개수도 적고 네. 인터페이스 뭐 사용률도 적고 뭐 뭔가 그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규제 같은 것도 사실상 별로 네.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 자체가 경로도 적고 뭐 링크 사용률도 적고 굉장히 그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걸 뭔가 프로세스화 시키고 네. 시스템화 시킬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때마다, 문제 생기면 그때 예. 한 띡띡 찍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 원래 여지껏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애 같은 것들을 사전에 탐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죠. 지금 예전에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90년대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딱딱 찍어보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 전문가 우리가 딱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지가. 근데 찍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소 있고 외양간을 고치는 시기랑 같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 장애라는 게 네. 계속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변적인 트래픽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두 번 다시 재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뒤늦게 찍는다고 해서 원인을 밝히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여기 장표에 나온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즘 그죠? 그렇죠. 네. 뭐 특히 이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막 그러는데 수동적으로 찍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겠죠. 아, 맞습니다. 네. 항상 좀 뭐 하나의 또 화두가 컨버전스잖아요. 모든 걸 다 융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컨솔리데이션 네.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 이제 가상화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상화를 하면서 또 워크로드 즉 서버 같은 VM 버추얼 머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성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우리는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네트워크 관점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자꾸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그 침입 탐지라든가 이렇게 네. 스레튼 위협 같은 요소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경향입니다. 네. 레귤레이션도 마찬가지해서 기업마다 이런 트래픽들을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얘가 정상적인 트래픽인지 아니면 보안에 위배되는 트래픽을 내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탐지 그리고 디텍트 네. 이를 뭔가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이제 보안이 아주 커다란 뭐 단순하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관심 핫한
분야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니터링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되게 지금 말씀하신 능동적인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탭 에그리게이션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쪽은 음. 파이어월과 같이 연동해서 쓰거나 네. IDS라든가 IPS 음. 이런 쪽이랑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 유즈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널리 그냥 알려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90년대 때 네트워크 하면 네, 세상에 다 연결된 것도 아니고 네. 빠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보안이라는 이슈가 네트워크랑 그렇게 커다랗게 연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네트워크 이꼴 보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요. 그리고 모니터링 일단 것도. 보지 못하면 보안은 네. 그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보지 못하면 잡을 수 없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비주얼라이징을 어떻게 할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네. 것들을 그 원하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도 많겠고 시스템즈를 그 하는 IPS, IDS 방화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네. 많은 에코 파트너들도 있고 네.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흐르고 있는 이런 트래픽들을 미러링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보낸다. 이것은 네. 굉장히 그 옛날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트래픽은 그 100이라는 트래픽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트래픽은 1이나 2 정도의 수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100이라는 걸 다 받는 순간에 이런 IDS라든가 IPS 뭐 이런 것들은 부하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또 이런 것을 복제해줄 수 있는 이런 중간 계층에 이런 레이어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에그리게이션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레이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탭 에그리게이션 아키텍처라는 표현 또 쓰신 겁니까? 네, 사실 그 탭 에그리게이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네.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총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스가 있고 에그리게이터가 있고 네. 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소스의 경우는 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탭 같은 경우는 다음 차 한번 보시겠어요? 탭에 네네.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게 그거 맞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그 스위치가 이제 통신할 때 있어서는 TX가 있고 RX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블링 사이에 탭이라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소재를 둬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통신하는 트래픽들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태핑한다 그러죠. 그 태핑한다. 태핑한다고 얘기할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이런 탭이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탭마다 그 분석 장비를 다이렉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태핑 포인트가 그렇죠. 요즘 한두 굉장히 개도 아니고 그렇죠.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석 장비 같은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이게 서버 정도의 서버 같은 하드웨어 어플랜스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장비들은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니카드 같은 것들이 수가 몇 개 안 돼요. 네. 실질적으로 탭에서 나오는 포트들을 다 연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스위치 그 에그레 집선해가지고 원하는 그 트래픽을 네. 그 조절해서 보내줄 수 있는 장비를 이제 탭 에그리게이션 레이어, 탭 에그리게이션 스위치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위로 한번 그러면 이렇게 그 탭 에그리게이션 네트워크는 이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죠. 탭 그리고 이제 탭 말고 스위치에서 바로 네. 스팸 포트라든가 미러링 같은 것도 이제 소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트래픽이 그 원본 트래픽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탭이라든가 미러링이라든가 다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오는 트래픽들을 지금 툴 같은 경우는 포트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네. 그 한 장비당 뭐 많아봤자 2개, 항상 4개. 소스 엄청나게 많은 그쵸. 거고 툴은 이제 적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소스가 오는데 얘를 효율적으로 그 원하는 트래픽만을 분배시켜주고 중간에서. 그쵸, 중간에서 그리고 여러 개의 툴로 동일하게 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그리게이션이 중간에서 아주 축구로 말하면 링커처럼 네? 네, 네. 아주 배급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쵸. 인텔리전트하게. 맞습니다, 그죠? 예. 멍청하게 했다가는 아장나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지금처럼 또 보실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소스가 가장 싸겠죠. 네, 그렇죠. 탭 같은 거 싸고 중간중 에그리게이션이 그 다음으로 싸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 측에서 코스트를 줄려면 탭 그 툴 숫자를 줄이는 게 가장 그렇죠. 적은 수의 툴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트래픽을 분배해서 툴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만을 해야지 그걸 네. 툴에 대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툴이 가장 어떤 비용 요소가 크니까 네. 그러려면 뭔가 에그리게이션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 그렇죠. 아까 모든 정보가 아니라 네. 그것을 인텔리전트하게 보내주면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러면 상담부가. 근데 과거의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음. 다 보내주거나 네. 아니면 오로 나싱 같이 안 보내주거나 이런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그 애그리게이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러면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서 네. 그 이제 중추적으로 이제 오늘 알려주실 것들이 중간에 있는 이 탭 액션하는 장비가 되는 겁니까? 네,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예. 따지면 요 그림입니까 지금 여기에 오른쪽? 그 두 번째 있는 그렇죠. 그 그림 같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원유짜리 네. 탭 애그리게이션 스위치고 나중에 이렇게 그림이 한 장 네네. 중간에 이게 삽입된 것도 있는데 네네네. 그 모듈러 샤시에 대한 아. 굉장히 포트 덴서티 높은 이런 탭 애그리게이션 스위치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탭 액션의 우리가 장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네. 어떤 이제 이점이 있는 건지. 이게 사실상 그 가장 뭐 이렇게 아까처럼 그 여러 가지 탭 포트를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미러 포트에서 오는 장비들을 툴 포트로 보내는데 애널라이저가 지금 와이어샤크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IPS, IDS가 될 수도 있고 아.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 스플렁크라든가 뭐 이렇게 그 컬렉티드 같은 이렇게 그 그래픽하게 이렇게 그 출력해주는 네. 이런 장비들이 다 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여기 애널라이저 네. 요 단에 있는 것들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이제 서드 파트라든지 에코에서 이제 얻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그 툴 장비들이 네.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사실상. 그러면 이 툴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호환성 같은 것들은 문제들이 없는 일단 그 기본적인 패킷을 주고받는 스위칭이기 때문에 호환성은 없지만 네. 저희는 더 나가서 인티그레이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툴포트에서 내리는 명령어를 자동적으로 스위치에서 이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아, 그런 인티그레이션하는 네. 이런 아. 기능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애그리션 그 레이어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업무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결국에는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고 트래픽을 제어해 준다는 게 가장 큰 본연의 목적이고 네. 이런 것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엔데일의 디자인만 갖고도 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분석기가 지금 2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네. 똑같은 트래픽을 다 분배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얘를 뭐 이렇게 트래픽을 분류해가지고 어차피 그 분석기에 대한 성능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네네. 분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 아니면 지금 세 번처럼 엔드엠 디자인 리플리케이트 복제를 통해서 네. 여러 개의 동일한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물리적인 관점에서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이게 고객이 네. 이런 애그리션 탭 애그리션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그럴 때 네. 아무래도 아리스타의 전문가들 이런 것도 좀 진단 같은 거 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요. 다른 그 탭 애그리게이션 장비보다는 네. 또 뛰어난 레퍼런스라든가 네. 아니면 유즈 케이스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지금 그 탭 애그리션 이제 아리스타에서 탭 애그리션 장비로 좀 들어가 보죠. 근데 네. 이것이 언제 나온 겁니까? 작년 초에 이 기능을 런칭을 했고 실제 국내에서도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그 포탈이라든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다른 장표로 설명을 할 텐데 네. 뭐 레이텐시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탭 애그리게이션 스위치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증권사는 이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포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텐시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별로 요구사항이 사실상 되게 많이 그 탭 애그리게이션 스위치를 도입하는 목적들이 많이 조금씩 그 상이합니다. 네. 자, 근데 시장에서 이제 뭐 작년 초에 출시됐지만 네. 그 전에 시장에서 그 전에 뭔가 다른 쪽의 탭 애그리션을 쓴 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하고 현재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하고 뭐가 이렇게 진화가 된 건지 네. 일단 과거의 것을 한번 약간 알려주시고 진화된 모습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탭 애그리게이션이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 새로운 솔루션은 아니고 네. 과거부터 굉장히 있었던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진화를 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싼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옛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비가 프로프라이어티 에이직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이직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비싸고 그쵸. 좀 덩치도 크고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이런 자체 에이지 기반이라는 것은 포트 덴서티를 확보 못하는 칩셋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트 덴서티 많은 장비를 만들려면 샤시급으로 되든가 아니면 이 칩셋을 여러 개를 넣어서 한 장비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비싸지고 MTBF라든가 이렇게 장애율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고비용이라든가 네. 아무것도 쓰여있네. 낮은 포트 집적도 때문에 그 많은 수의 탭을 모니터를 하려면 여러 개를 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탭이 이제 원지, 텐지 포트로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진화했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다 네. 보니까 업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40G 또는 이제 100G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커스터머도 많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탭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40G, 100G에 대한 탭 네. 에그레이션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수용하려면 기존적인 자체 그 에이지그로는 사실 처리하기 힘들고.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복잡 아예 안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전산시계 하면 되게 뭐 라인부터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어떤 형태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맨 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레이텐시라든가 지터 같은 것들을 측정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킷 로스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것도 측정 못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러블 슈팅 하는데 패킷 단위로 이렇게 그 까볼 수는 있으나 좀 더 이렇게 원인 분석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네. 남았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어디가 뭐 느려졌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 장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새로운 기능이고 네. 기존에 뭐 탭 애그리게이션 쓰더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싼 솔루션이었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저렴하고 파워풀한 성능을 갖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그렇게 된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어떤 그 상용 칩셋을 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능을 보정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포트 덴서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보시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리치한 기능들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기능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고객별로 이 기능이 필요한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애니-투-애니 리플리케이션은 뭐 그 매트릭스 스위칭이라고 해서 어디서 왔든 어디로 보낼 수 있다는 저희 그 모토기도 하고요. 네. 뭐 보시다시피 라지 포트 덴서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대 열 대를 쓸 거 한 대로도 커버할 수 있으면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패킷 스티어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패킷만 받아서 어떤 특정 툴 포트로 보내줄 수 있는 네. 뭐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씁니다 이거. 그리고 그 하드웨어 타임 스탬핑이 사실 증권 쪽이라든가 레이텐시를 측정하는 키 포인트예요. 네. 그 타임 스탬핑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패킷 네, 뒤에 그렇죠. 이렇게 FCS 뒤에 우표처럼. 그쵸 우표처럼 붙이는 거예요. 시간을. 네네. 근데 이것을 어디서 붙여서 이제 분석을 했냐 하면 서버에서 아니면 툴포트에서 받는 시점을 분석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패킷이 복제돼서 거기 가는 시간 동안의 딜레이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거예요. 네. 그 중에 뭐 이렇게 그 병목이라도 발생하면 이 레이텐시가 이제 뒤바뀔 수도 있는. 네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타임 그 미러링을 한다든가 이런 거 미러링을 하든 아니면 에그리션 그 패킷을 받을 때 그 순간에 타임 스팽을 새로 찍어서 보내게 되면 네. 이 툴이 어디 있든 그 실제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 레이텐시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유즈 케이스는 제가 뒤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패킷 트렁케이션 이런 거 되게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툴들은 다른 거는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트렁케이션이 어떤 거냐면 패킷의 사이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64바이트도 그렇죠. 있겠고 네네. 뭐 큰 거는 전보 프레임 9K도 있을 텐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건 앞에 있는 부분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9K짜리 큰 사이즈를 굳이 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보내는 순간에 그거는 이제 그 툴에 부하가 걸릴 수도 쓰듯이 있고 병목만 만들어진 거고. 밴드위스를 소비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걸 잘라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트랭키게이션 그리고 딥 인스펙션 ACL 같은 거는 이거는 정말 그 핫한 그 기능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ACL 많이 들었어요. 억세스 필터링 하는 기술인데 전통으로 L2, L3, L4 같은 필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로드에 있는 네. 어떤 특정 빗을 마스크를 줘가지고 이쪽에 대해서만 매치하는 게 들어오면 뭐 필터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 굉장히 좋은 네. 자, 근데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요. 네. 이걸 또 오늘 다 하루 종일 얘기하더라도 끝이 없거든요. 네네. 뭐 말씀 다 하고 싶게 심정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네. 것들 피처만 네. 좀 직접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는 준비를 안 했고 지금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면 네. 네트워크 구간별 레이텐시 측정이 이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수가 보이나요? 화면에? 네네네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시죠. 정말? 마우스 한번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탭에서 미러링 되든 아니면 스위치에서 미러링 돼서 이렇게 복제를 해서 보낼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대로 타임 스탬핑을 찍어서 보낸다고 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툴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타임 스탬핑 찍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갔다가 여기에 어떤 망을 거쳐서 가는 시간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탭에서 보냈을 때 이 애그리게이션이 수신하는 순간에 타임 스탬핑을 찍든가 네. 아니면 스위치에서 미러링 할 때 타임 스탬핑을 찍어서 보내면 여기에서 걸리는 시간을 제하고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즉 이 서버에서 이 서버로 실제 데이터 패킷이 흘러가는 구간별로의 레이텐시를 10나노세컨드 레졸루션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레이텐시가 중요하지 않은 데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레이텐시가 목숨보다 소중한 네트워크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트래픽 스티어링 기능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레귤레이션의 용도로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규제가 항상 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포트로 전송되는 이런 패킷들은 따로 차단한다든지 차단해서 모니터링하는데 따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쭉 이렇게 4개의 종류의 트래픽이 왔을 때 이 두 포트로 이렇게 미러링해서 나갈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80 포트, WW 포트만 따로 빼서 여기 가는 거는 그대로 상관없이 특정 툴로 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특정 툴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 이제 ACL을 걸어서 이런 WW 트래픽만 딱 분배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보다도 이제 어떤 그런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맞춤형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요즘 고객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로드 쉐어링 기능들이 굉장히 저희가 진보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텐지 서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4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기술들은 예전에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싱이라는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트래픽이 한쪽에 이렇게 쏠릴 수 있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쏠리지 않고 25% 페어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해싱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쓰는 해싱 기법으로 해서는 이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라는 말을 쓰셨군요. 그리고 이 시메트릭 로드 밸런싱도 이제 IDS를 하는 사업자 쪽에서는 필수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메트릭이라는 것은 이런 A라는 호스트와 C라는 호스트가 있을 때 둘 간의 트래픽은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르잖아요. TXRX를 한쪽 장비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AC 여기서 볼 때 BC로 가는 트래픽과 B에서 C에서 B로 오는 트래픽은 한 장비에서 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전 해싱이라든가 이런 거 시메트릭이 아닌 것은 BC는 일로 가지만 CB는 다른 장비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이런 시메트릭 로드 밸런싱이 지원하지 않는.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런 시메트릭 로드 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해싱인데 이런 해싱에 대한 투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멀티플 투풀을 써서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은 IP 베이스로 시메트릭하게 해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포트는 맥 기반으로 해싱을 해서 시메트릭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 해싱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 요즘 진보된 애플리케이션 스위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딥 패킷 인스펙션
필터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어드레스, 이더 타입, 뭐 이렇게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L4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필터링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 뒷단에 붙어 있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러니까 헤더 데이터, 말고 헤더 뒤에 페이로드라고도 네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필터링을 못했어요. 근데 뭔가 알고리즘을 추가하든가 인캡슐레 될 경우에는 뒷단에 있는 건 못 봤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패킷 인스펙션 필터링을 쓰게 되면 특정 부분을 오프셋 처리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만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차단시킬 수도 있겠지만 네.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 패킷만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네네네.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완할 땐 되게 좀 필수적인 그럼요. 이게 사실 말씀대로 음. 보완하는 쪽에서 그럼요.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굉장히 유니크한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말씀대로 탭이라든가 미러링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수의 트래픽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왔고 들어올 때 오고 나가는 포트가 수가 적으면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탐지해서 만약에 병목이 발생하면 트래픽을 분산시켜야 되겠죠. 이런 실시간으로 분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트래픽,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특정 분석 장비가 2개가 있어요. 네. 근데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병목이 발생하면 얘를 뭐 해싱이라든가 어떤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네. 얘를 좀 더 다른 이런 다른 그 여유 있는 밴드위스가 여유 있는 포트로 분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좀 그 접근이 가능한 네. 거죠. 이런 거 분배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대적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네. 지금처럼 얘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정을 전혀 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처음 봤을 때 한 1분 만에 뚝뚝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툴이기도 한데 네. 보시다시피 부장님이 1분 한다면 일반 초보자들은 한 10분 걸리겠구나. 제가 5분 딱 설명드리고 네. 바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네. 이런 설정인데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여기가 탭이라는 게 탭이 연결되는 포트들이 되는 거고요. 네. 얘는 이제 툴 포트가 되는 거예요. 포트. 그럼 얘는 이제 이 그룹을 해가지고 이 그룹에 지금처럼 2던의 1번을 요 두 번째 그룹에 연결됐고 네. 이 2던의 9번 포트를 이 같은 포트로 연결되면 트래픽은 이렇게 흐를 겁니다. 반대로 똑같이 이 2, 3번을 네. 첫 번째 애그리게이션 그룹에 연결하고 이 애그리게이션 그룹에 2개의 툴 포트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2개에서 오는 트래픽을 2포트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그렇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트래픽이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그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음.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이거 유즈 케이스가 뒤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레이턴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 증권사일 텐데. 네. 그거 유즈 케이스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그 레이텐시 증권사만큼 레이텐시가 중요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먼저 그 레이텐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레이텐시라는 게 굉장히 가변적인 수치예요. 네. 내가 로우 레이텐시 네트워크를 딱 이렇게 좋은 장비, 뭐 좋은 그 밴드위스 뭐 이런 거 장비를 사서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이텐시가 딱 뭐 10년, 20년 똑같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레이텐시는 바뀔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레이텐시를 변경시키는 요소들이 뭐 첫 번째로 트래픽. 네. 근데 이 트래픽이 왜 많아지나 적어지냐. 예를 들어서 서버 개수가 증가한다. 네. 그리고 뭐 서비스가 증가한다. 레이텐시는 항상 영향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구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탭 애그리게이션 수요가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정교하게 레이텐시 측정하려면 이제 이런 하드웨어 타임 스탬핑이라든가 아니면 PTP라고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타임 싱크를 정교하게 할 수 있는 프리시전 타임 프로토콜 같은 걸 써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팸 포트라든가 탭 포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구간별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애그리게이션 스위치가 있고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 툴들이 있습니다. 뭐 네네. TS, 어소시에이션, 코빌이든 굉장히 수없는 이렇게 그 그렇겠죠. 툴들이 있을 텐데 이런 툴들한테 보낼 때 애초에 여기에서 타임스탬프 찍으면 자기들한테 도달한 그 수치가 그 여기에 걸려 이 구름에서 생기는 딜레이 값을 그 애드에서 계산하는 값이라는 거죠. 네. 근데 스위치에서 아예 여기 패킷이 이렇게 왔대 복제되잖아요. 네. 들어오는 순간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낸다는 거죠. 음. 그러면 실제 패킷이 이 구간하고 이 구간 또는 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델타 값을 구하면 레이텐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패킷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코비라든가 TS 어소시에이션이랑 뭐 인트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그 값을 출력해 줄 수 있게끔 네.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활용 예가 적용 예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쓰입니까? 생각이 있나요? 국내에서 쓰이고 해외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업체는 그 국내 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국내도 지금 이 탭 애그레이션 시장 마켓 볼륨이 계속 증가하는 네.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요즘 또 이제 SDN 뭐 모든 게 소프트 디파인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뭔가 소프트 디파인드가 환경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이 될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오픈 플로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 SDN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랜을 디커플링하는 네. 그런 솔루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디커플링하면서 가져오고 올 수 있는 이점은 컨트롤러에서 여러 장비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근데 탭 애그리게이션 네트워크를 따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투티어로 네. 탭이 워낙 많이 이제 많아지고 복잡하다 보면 탭을 많이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탭이 여러 개가 되는데 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10.1.1.1에 뭐 포트 80번 포트만을 이쪽 툴로 모니터링 툴로 보내서 내가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텔넷이든 뭐 요즘은 이제 더 나아져서 SSH로 많이 접속하십니다. 네네. 근데 방법이 이제 텔넷에서 SSH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요즘 이제 더 나가서는 그 결국에는 하나씩 접근해가지고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 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런 SDN 컨셉을 써서 이런 그 커맨드를 넣으면 이 소스 IP 10.1.1대 포트 80이라는 필터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모든 스위치에 바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센트럴화 돼 있는 이런 컨트롤러에서 이런 IP, 이런 커맨드만 치면 이런 모니터링 툴에서 모든 네트워크에서 흐르가는 그 트래픽들을 태핑해서 볼 수 있는 네. 원스톱 솔루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SDN의 이제 하나의 유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뭐 지링 대충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RS 네트워크 우리가 저보다 했으니까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지만 오늘도 처음 들어본 분들 못 들은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회사 소개 잠깐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 아직도 그 아리스타를 듣보잡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네네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2004년도에 설립해서 네. 2008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L2, L3 스위칭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오픈 퍼블릭 돼 있는 네. 그 IP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눅스 기반의 여러 가지 이렇게 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상용 칩셋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포트 센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한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OS 기능 굉장히 그 다양한 OS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탭 애그리게이션에서도 독특한 저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탭 애그리게이션 뭐 그 솔루션이 뭐 자체 기반, 네, 뭐 네. AG 기반이고 포트 덴시티가 낮고 뭐 원지 텐지 기반, 뭐 성능적 이슈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비용이 비쌌다고 하면 네. 저희는 범용 실리콘 칩셋 이런 걸 써서 높은 뭐 가성비를 제공하고 포트 집속도가 원료 같은 경우는 64포트까지 지원하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샤시 기반에서 같은 경우는 1152포트까지 지원하면서 원지, 네. 텐지, 40G, 100G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기존 탭 애그리션 장비보다
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못한 예. 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탭 애리게이션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도 쌀 거 아니야 훨씬 더. 네. 경쟁일 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그죠? 64V 제공한다고 하면 음. 샤시급 장비가 들어야 네.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유짜리 장비로 그만큼의 포트 전스티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 기존 장비를 쓰는데도 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걸로 이전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아직도 이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 사람들? 이제 그런 몰라서? 뭐 헤게모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픈되게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건 거는 네. 이제 이게 이제 처음일 것 같아요, 퍼블릭하게. 네네. 여지 거는 이제 각각의 고객사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일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 퍼블릭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유튜브로 네. 좀 이렇게 재밌게 네. 부장이 이렇게 힙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좀 해가지고 해서 댄스 배틀하는 것처럼 기존에 탭 액션하고 아리스하고 이제 배틀하는 거죠. 뭔가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5분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쫙 그냥 뿌리면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 5분짜리의 그런 UI 같은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에는 한 30분의 설정을 그렇죠. 5분 안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그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 질문 괜찮은 질문 분들은 좀 이렇게 명단을 네, 좀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서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네. 두 분을. 네. 질문들이 많으니까 답변 좀 짧게 네.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성민님, 기존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품 구매 시 DLP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요? 기존 제품에 통합이 가능한지요? DLP 새로 구성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집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따로 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마 지금 여러분들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오늘 설문하신 분들한테 30여 분한테 저희가 던킨 도너스 커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모님, 탭 스위치가 있어서 분석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그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 애그리션에서 트래픽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분석금이 지금 탭 스위치랑 분석 프로그램이랑 사실 따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탭 스위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분석 프로그램을 2대 쓸 거 1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분석 프로그램한테 원하는 패킷만 딱 정교하게 필터링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만 해도 분석 프로그램을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김주호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데요. 앱 서비스가 딜레이 됐을 때 네트워크 이슈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서 에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에 특정 앱만의 패킷 분석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시키는 특정 이렇게 아이덴티파이어, 어떤 포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필터링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보내주면서 타임 스탬핑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딜레이가 구간별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자, 홍성우님, 탭 장비 속도 증속 시 GBIC 등 카드를 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지요? 아님 애그리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G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1GB를 꽂으면 1G가 되고 10G를 꽂으면 10G가 됩니다. 네. 자, 조영택님, 젠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X86 서버와 알스타 스위치를 한 세트로 해서 렉 단위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RS 제품의 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탭 애플리케이션 기술 혹은 응용된 기술을 통해 구현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하는 본래 스위치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미러를 뜨게 되는 스위치에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기술이 있는지요? 예전에 미러링을 쓸 경우에 그 성능적 이슈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 상용 칩셋 쓰는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미러링을 해도 레이티시라든가 이런 부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양창성님, 트래픽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1대 N 복제 시 최대 N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포트 수가 제공하는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64포트면 1대 64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1대 63이 되는 거죠. 네. 이근호님,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고도 탭 에비션을 추가로 적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죠? 가능합니다. 박중수님, 여러 탭을 애그리게이션하면 모니터링 툴 포트에서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분배하는 경우 분배 방식 L4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요? 혼잡을 발생하기 전에 않기 위해서 해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쉽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기능을 써서 특정 IP 필드, 네네. L4 필드만 다른 쪽으로 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김인선님, 화이트 박스 스위치의 툴과 탭 에비션 스위치 기능을 같이 넣는다면 스위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부하가 심할까요? 화이트박스 스위치에 그럼 화이트박스 스위치에 저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리치한 기능들을 전혀 못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옛날 방식으로 그냥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그 JHLE JHLEE 골뱅이 네. 아리스타닷컴입니다. 아리스타.com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화이트박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 이정호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여러분 질문에 답변 드릴 거고 나중에 추가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추가 정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님, 현재 회사에서 서버공을 구성하기 위해서 X86 서버들과 스위치를 한 세트로 해서 구성 중인데요. 아리스타 제품에 대해서 탭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기존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한다면 대체적인 변경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40세트 정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스위치 저희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그 다른 뭐 그 탭 애그리게이션이 저희 결국에는 그 서버고 데이터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일반 네. 스위치 기능을 해야 되고 탭 애그리게이션 스위치는 다른데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방식으로 어드밴스 뭐 이렇게 타임 스탬핑 같은 이런 기능을 안 사용할 경우에는 네. 뭐 탭을 다 연결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스위치 자체가 아리스타처럼 하드웨어 타임 스탬핑을 하면서 뭐 미러링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네네. 뭐 탭 같은 것들 뭐 필요 없는 거죠. 네. 자, 유준호님, 뭐 탭장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메일로 주시면 네.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렇게 좀 네. 성의 없이 드릴 수도 있는데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일로 주시면. 유준호님, 탭 장비에서 따로 보안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아리스타 제품에서 이런 상황을 판매 및 컨설팅한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는 사실 빅데이터 네트워크도 저희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혹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알고리즘을 하는 이런 쪽에는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배시켜주고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만한 솔루션이 없다는 거죠. 네네. 양창성님, 얼마 전 넷옵틱스 제품으로 탭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리스타 제품으로 구성 시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 부분에서 어떤 검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검증요. 검증 그 비교 같은 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격 그 같은 뭐 포트 수 같은 급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네. 저희가 뭐 가격적으로 그 굉장히 큰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일단 뭐 이근호님도 비슷한 질문하셨는데 뭐 아리스타만의 어떤 강점이라면 아까 상용 칩에다가 네. 또 뭐 오픈 리눅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 맞죠? 상용 칩으로 썼기 때문에 네. 그 포트 덴서티가 높고 음, 높고 그리고 성능이 나오면서 단일 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고 네. 오픈 리눅스를 썼다는 것은 다른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라든가 이런 거랑 인티그레이션하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김수일님께서 오픈 리눅스를 썼는데 그렇다면 고객사 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요?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 커스텀 런딩이 항상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베디드 리눅스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레드햇 계열에서 그 오픈소스로 나오는 페도라 코어를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리눅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윰 같은 거 아실 거예요. 네, 윰 네. 같은 거를 해가지고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깔 수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아이퍼프 이런 것 네트워크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아이퍼프라든가 네. 넷퍼프라든가 이런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실제 CPU에서 성능 체크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뭐 더 나가서 뭐 클라우드 이쪽은 아니지만 네네. 데브옵스 툴 같은 퍼펫이라든가 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 수 있는 게 그 저희가 리눅스이기 때문에 갖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도님, 이 제품은 미러링 시 실시간 분석이 더 용이한지요? 배치 및 일괄 작업에 더 용이한지요? 둘 다 가능합니다. 미러링 할 때 실시간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그 툴 애널라이저 쪽에서 실시간 분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배치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API 같은 걸로 다 통합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양창성님, 네트워크 문제가 없을 때는 일반적인 미러링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문제 발생 시 데이터 폭증으로 장비 자체가 다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리스타 에그리션 스위치에서도 원바레스 등의 이유로 데이터 폭증 시 장비가 다운되지 않는지요? 그게 장비가 다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세울 수 있는 장비가 다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네. 근간이 네. 이런 디도스라든가 이런 게 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플레인에는 네. 전혀 이상 없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현재 류지연님, 현재 PMS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SSL 통신은 패킷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리스타 제품은 모든 트래픽 및 패킷을 다 캡처 및 미러링할 수 있는지요? 저게 그겁니다. 그 스위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엔데일이라고 하면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은 적다는 거죠. 네네. 병목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예전 장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일런스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냥 드랍 되는 거 스위치에서 처리 네. 못하니까. 얘를 그러면 사일런스를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밴디스를 증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그 또 하나는 버퍼 튜닝이라든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얘를 모니터링 해야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런 패킷들을 어느 한 순간에 드랍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점점 징후를 보입니다. 네. 이런 스위치를 안에 그 상태를 보다 보면 네. 그럼 드랍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SSL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치를 통해서 100% 처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박치규님, 데이터 센터 관리자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인프라 유지 보수 문제인데요. 탭 에브리션 장애 시 가용성 및 업타임 보장 가능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빛 체크 및 바이패스 기능. 이걸 뭐라고 설명? 장비의 장애를 얘기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거 같아요. 장비의 장애? 네, 장비 장애. 장비 장애 같은 경우는 이 탭 애그리게이션이 보다는 그 장비를 이중화하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그 안정적인 OS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저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네. 메일로 주시면 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양창성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WW 신호만 따로 빼서 전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능들을 각각이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드웨어만 구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장점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저희가 기능별 아니면 뭐 포트별로 라이센스 체계를 안 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만 하시게 되면 뭐 그대로 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 네네. 김문영님, 툴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패킷을 에그리션해서 저장했다가 분석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적절한 해법은 없을까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패킷 툴이 결국에는 오버로드가 걸리는 거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가 원하는 트래픽을 다 못하니까.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보내주는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임성훈님, 요즘 계속 도입되고 증가되고 있는 무선랜 장비에 맞는 특화된 기능은 없는지요?
김 의원님도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고요. 사용 가능한지 무선 네트워크. 사실 저희 지금 말씀드린 건 유선에 가까워서 네. 근데 무선에서 음? 어떤 탭을 통해서 스위치로 보내줄 수가 있다고 하면 다 통합 관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무선 탭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김문영님, 하드웨어 타임 스탬핑에 의해 소프트웨어에서 타임 스탬핑을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간의 타임 동기화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거를 그 PTP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타임 동기화 프로토콜이 네. 많이 알려진 건 이제 NTP라고 많이 알을 거예요. 그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밀리세컨드, 10밀리세컨드 정도의 오프셋이 네. 나옵니다. 근데 PTP 버전 2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버전의 PTP 버전 2를 쓰거든요. 안에 스위치에 FPGA 칩셋을 네네. 탑재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언더 1마이크로 미만의 타임 동기화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모든 스위치들이 1마이크로 언더로 타임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허 의원님, 장비 도입을 고민 중인데 최상단에 탭 애브리게이션을 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모두 모니터링 가능한죠? 근데 저거는 그렇죠. 그 탭에서 모니터링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탭을 다 연결해서 제공하든가 아니면 스위치에서 미러링해서 탭 네. 애그리게이션을 보내준다든가. 네. 최동주님,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요게 것이 이건 아니긴 한데 아닌 것 같죠? 네. 제로 터치 브로드밍은 그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탭 애그리게이션 솔루션은 아닌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위치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그 스위치 OS와 컴피레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네. 기능이라고 그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솔루션이죠. 네. 박성진님, 사용자 마음대로 포트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죠? 홀짝 분배를 넘어서 임의적인 분배가. 가능하죠. 네. 그런 거를 위한 기능들이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투애니 리플리케이션 이런 걸 네. 통해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아까 하나 적어놨는데 네네. 그 AG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해주신 네. 임용모 씨, 임용모 씨. 임영모 임영모. 네, 임영모 그리고 씨. 네. 또 언제도 적으셨어요? 안 적은 것 같던데. 또 빨리 적었다. 그다음에 사실 네. 그 옆에서 또 그 적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네네. 외부에서 네. 그리고 그 뭐죠? 어떤 질문 한번 올려드릴까요? 한번 쭉 보실래요? 김문영 씨 드리겠습니다. 김문영 씨요? 네. 네. 자, 그 임영모 씨하고 김문영 씨는요, 제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구글 크롬 퀘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에 맞추는 걸 하죠. 네. 그 말씀드렸던 거랑 그 아까 동일한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네트워크가 아무리 그 피지컬하게 해서 딱 픽스돼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워크로드라든가 이런 트래픽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성하는 것보다 얘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지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가 된 다음에 뭐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오늘 다양한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시에도 오늘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라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고맙겠고, 저희 토크하이트에는 꼭 이게 온라인 세미나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다시 보기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IT에 있는 분들이니까 관심 분야별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는 좀 여기 정재훈님이나 박지규님처럼 좀 자기 얼굴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미지를 뭔가 좀 그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바꿔주신다면은 훨씬 더 방송할 때 제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